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토익 선생님 정재현입니다. 자, 우리 정재현 신토익 실전 천재 RC 문제집 강의를 들으시려고 여기를 클릭하셨을 텐데요. 똑같은 문제지 그리고 똑같은 강의를 듣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점수를 좀 더 빨리 높이기 위해서 OT 오리엔테이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재로 가지고 공부를 할 건데 한번 좀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실전 문제지를 사서 푸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래요? 사실 너무 당연한 이유죠. 모의고사니까 실제 시험이랑 똑같이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실전 감각을 키우면서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좀 더 빠르게 점수를 올려보고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근데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까? 당연히 내가 실제 시험장에서 맞닥뜨릴 그 문제, 실제 문제와 가장 흡사하고 비슷한 문제를 풀어보고 싶죠. 우리 교재의 문제 만들 때요. 당연히 토익 시험에 나오는 어휘들 따로 있잖아요. 그다음에 문제의 길이, 토익 시험의 길이가 평균 이런 거 가장 긴 거 짧은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예를 들어서 요 정도의 길인데 우리가 푸는 문제를 이만큼 길고 아니면 이만큼 짧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길이 조정됐고 유형 너무 기본이죠. 살려져 있고 그다음에 함정도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그 함정을 잘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혹시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 매력적인 오답?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틀리잖아요. 그러면 틀려서 다 비교해 보면 선택한 오답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오답인데 매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한국 수험생들이 공통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오답이 있다는 걸 토익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매력적인 오답으로 파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오답 함정이 문제에 우리 교재에 그대로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이 함정을 피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좀 어려운 문제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토익 시험의 문제 1번부터 100번까지 문제가 쭉 나오면 어떤 문제는 쉽고 어떤 문제는 어렵고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푸는 이 문제가 절대 토익 시험에 출제가 돼도 안 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그런 이상한 문제고 막 어렵고 아무 도움 안 되죠. 그런 게 아니라 시험에 출제는 되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출제 그 비중 있죠.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제의 비중이 많아야 실제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뭔가 내가 많이 풀어본 문제 같긴 한데 평소에 연습했던 것보다 좀 더 쉽다가 되면서 신나게 안 틀리고 잘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요, 분명히 문제 풀면서 처음부터 막 즐겁진 않을 거예요. 난이도가 있는 문제 비중이 좀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채점하고 그걸로 자기를 평가하지 말고 어떤 걸 목표로 해서 나 이 첫 번째 문제부터 첫 문제를 다 내 걸로 만들겠다. 그걸 목표로 해주세요. 왜냐하면요, 반복 출제. 저는 시험을 되게 오래 봤습니다. 1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구원들과 함께 항상 매월 시험을 보면서 패턴을 분석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1년, 2년, 3년 쭉 쌓이잖아요. 토익에 편의 유형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알고리즘이 보여요. 좋아하는 문제가 어떤 건지가 보여요. 걔들을 싣고 있어요, 교재에. 그죠? 자, 그래서 결국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단순히 우리 교재 어차피 교재 지금 구입해서 문제 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풀지 말고 또 도중에 한 1회, 2회 풀다가 포기하지 말고 제발 여러분 1회부터 10회까지 다 풀어줘. 왜? 시험에 분명히 적중됩니다. 적중되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래요. 포기하지 말자. 좋은 문제예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강의를 듣는 이유입니다. 강의를 듣는 이유는 사실은 제가 강의를 하는 이유 마찬가지인데요. 강의를 들을 때 이 문제가 왜 답이 이거고 왜 이게 오답이고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해요. 내가 문제 푸는 방법을 배워줘. 시간을 단축하는 게 핵심이야. 문제풀이 방법, 토익은 효율적인 문제풀이 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문제 푸는 방법과 그대가 푸는 문제풀이 방법이 같아지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최종 정리가 목표예요. 이거 아직 거의 마지막 단계 푸는 거잖아요, 실전 문제를. 사실 처음에 토익 공부 시작하면서 막 실전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최종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한 유형의 문제를 풀면 그 유형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한 장의 프린트로 드려요. 그래서 예전에 공부했었던 기본서에 관련된 유형 이런 걸 찾아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 장으로 정리해서 드리니까 그냥 출력해서 갖고 다니면서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 들을 것이냐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실전 문제, 그래요. 풀이가 필요한 모든 학생분들이 강의를 듣긴 들어야 되는데, 그러나 얘기합니다. 스타트. 우리 영단기 신토익 스타트 강의 듣고 계시는 분 있으시죠? 있으시죠? 그래요. 전혀 이 두 개 강의를 안 들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어쨌든 지금 만약 그대가 토익을 막 시작했어. 나 영어랑도 친하지 않아. 입문 단계다. 토익 시험 보면은 990점 만점에 400점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 강의 도움 안 됩니다. 솔직하게 딱 잘라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적어도 스타트 강의를 그대가 듣고 있다면 다 끝났을 때, 다 끝났는데 700점이 필요할 때, 그죠? 아니면 기본서 강의를 듣는 도중이나 병행해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기본서 강의를 끝내고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난도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해서는 안 되는 게 실전 문제풀이에요. 자, 그 다음 문제 푸는 순서입니다. 이거 우리 교재 뒤에 답안지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답안지, 실제 시험과 가장 비슷한 컨디션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답안지 잘라가지고 미리 잘라서 준비를 해놓고서, 그 다음에 연필, 지우개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우리 컴싸라고 하잖아요. 컴싸. 컴싸 안 돼. 컴퓨터 사인펜 안 되는데 연필 준비하시고요. 근데 사실 제가 안 되는 걸 알고 있었는데 궁금했어요. 진짜 안 되는지. 그래서 바로 지난달에 제가 처음으로 컴퓨터 사인펜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결과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아마 제 강의 도중에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그다음에 알람 설정. 비행기 모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전화하고 막 이러면 곤란하니까. 근데 알람 설정은 왜 하냐면 시험장에서 방송 나오잖아요. 방송을 들을 수 없잖아, 혼자 공부할 때는. 그래서 그 알람을 방송 대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방송이 시험 시작되면 2번 나오죠. 언제요? 시험 끝나기 15분 전에. 그러니까 시험 내가 딱 시작해서 언제? 60분에 해놓고 그 다음에 75분에 끝나니까 2번의 알람을 맞춰 소리가 나도록 해줘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거죠. 파트 5, 6를 먼저 풀고 마킹을 먼저 해줘. 그래야 마킹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그 다음에 파트 7의 싱글 지문을 풀고 나서 마킹을 또 해줘. 그러면 더블하고 트리플밖에 안 남잖아요. 그럼 막 풀다 보면 사람의 실력에 따라서 15분 남았습니다 소리가 들리겠지. 그지? 그럼 들리면 그때는 어떡하지? 다 풀 수 있을까가 아니고요. 푸는 족족 답안지 옮겨요. 한 문제 풀고 옮기고, 한 문제 풀고 옮기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이걸 평소에 10회 문제를 우리가 풀면서 그때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그다란 애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혼동 문제 표시라고 돼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문제 풀 때 헷갈리면 문제 크기 체크하기. 왜? 많은 학생들이 강의를 다 안 듣고 틀린 문제만 듣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헷갈렸는데 그냥 찍어가지고 맞은 문제는 안 듣고 넘어갈 거 아니야. 제대로 모르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문제도 사실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니까 꼭 체크를 해주기 부탁을 드려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강의 어떻게 듣느냐 채점할 거고, 채점한 다음에 틀린 문제는 잠시 생각해 볼 거. 답이 이거 왜 이거지? 잠시 생각한 상태에서 강의를 들어. 그러면 더 쏙 잘 들어와요. 더 기억이 잘 남아요. 그래요. 자, 그 다음 강의를 쭉 들을 텐데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강의 플레이어에 있는 부분인데 OT 강의를 지금 듣고 있는 것이고 쭉 따라서 들으면 되는 건데요. 자,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어떤 학생은 1000문제 강의를 다 들어요. 어떤 학생은 틀린 것만 골라 들어요. 그러면 그냥 그건 자기가 선택할 사항이니까 저는 몰라요는 아니고 점수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700대 이하예요? 점수가 혹시? 그러면 다 듣는 게 좋아. 되게 배워가는 거 많아.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면 나 얘기 안 한대. 물론 가끔 그죠, 아재들이 하는 얘기들을 하죠. 근데 나오는 포인트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얘기한다고 다 들어줘. 근데 800점이 넘은 학생들은 내가 뻔하게 맞춘 쉬운 문제를 다 듣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골라서 들으시는 건데, 그래도 부탁드립니다. 저와 함께 기본서에서 파트 7 문제풀이를 함께 하시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은 제발 문제풀이 할 때 파트 7은 좀 통으로 들어주면 좋겠어요. 문제 푸는 패턴이 많이 바뀔 수,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많이 배울 수 있어요. 파트 5, 6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강의 집 목록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쭉 있는 게 아니고 문법 어휘 100점 더 올리기 코너가 있는데, 말 그대로 문법 어휘 100점 더 올려보자는 건데, 우리가 한 문제를 풀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6회 128번 문제입니다. 그러면 정답이 요 부분이 원래 정답이어서 여기 빈칸이었어요.
presence가 정답이에요. 명사 어휘 문제였어요. 근데 토익 시험이 요 문장을 봤을 때 똑같은 포인트로 요 부분에 빈칸을 비워서 출제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 expand A into B. A를 B로 확장하다는데 into B가 알았어?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차피 내가 사서 푸는 이 문제집에서 최대한 많은 포인트 말씀드렸습니다만 쭉 제가 그거 분석을 시험 문제를 계속 쌓아서 분석하다 보면 그 알고리즘이 보인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드리는 부분이니까 요거 요렇게 생긴 거 미리 출력 받아서 풀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풀어보고 가볍게 요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데요. 짧아요. 편안하니까 그냥 쭉 보면서 아 저런 포인트가 있었지 확 치고 넘어가시면 돼요. 뭘 쳐요? 포인트를 치고. 그래요. 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제가 아까 요약 정리 노트 드린다고 했죠? 어떤 특정 부분을 배우면 뭐 현재 시제와 어울리는 부사 이런 걸 배우면 아 그 뭐 많이 있었는데 그 기본서 어디 있지? 찾기 귀찮으니까 정리를 다 해서 드려요. 그러니까 출력해서 들고 다니는 것은 필요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시작입니다. 무엇의 시작입니까? 우리 함께 공부 시작입니다. 1번부터 첫 문제까지 제발 다 풀어줘요. 출제됩니다. 함정, 포인트, 유형, 심지어 정답까지 적중이 될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그러면 첫 번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